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은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놓은 이 제목도, 제일 위에 제목도 상당히 엄중한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회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귀가 좀 아파서 제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켜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나라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위험이 엄청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김건희 영부인에다가 장모 최은순, 명태군, 건진법사 이정호 권오수, 한남동의 십상시 권력 공동체,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 좌우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그때 검사가 자주 썼던 얘기,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 이걸 가지고 건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부부의 주변에 걸린 사람들, 여기에 빠져나갈 사람들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강혜경 씨라든가 이명수, 명태균 이런 사람들의 많은 폭로가 있지만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부부가 고소 고발은커녕 한마디 반격도 못하고 무차별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제3자로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꼴꼴난 친윤 윤핵관들이라든가 그 누구도 지금 이 진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뭐 패널들을 보면은 촉새 같은 그런 패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엄중한 상황에 왜 한동훈 대표는 아마 며칠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노가리를 까짓캐고 있는데, 니 같으면은 무슨 대책 내놓을래? 예? 금방 대책 내놨다 또 다시 바꾸고, 금방 대책 내놨다 다시 바꾸고, 그래 해야 되겠어? 당대표가? 니가 당대표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모르는 거야. 이 촉새들은 그렇게 막 노가리를 까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밤잠 못 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은 대통령 부부로서 부부한테로부터 직접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이거는 지금 그 잘났다 그는 친윤 윤핵관들이라든가 대통령실, 그리고 추경호, 이 사람들도 지금 대책 못 내놓잖아. 뭐 추경호는 뭐 저기 경북에 경선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똘똘 뭉쳐있네. 똘똘 뭉쳐가지고 이 또 범죄 있던 이것도 뭐 이거 범죄 행위가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을 뭐 뭉개보려고? 추경호 똑바로 서라 그랬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한 20여 명, 3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판장을 써가지고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뭐든지 까놓고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하고 했으면은 한동훈 대표 저렇게 갈세 못해요. 못하는데 전부 입 쳐닫고 있었잖아. 국회의원 감이 돼? 기회 되면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전부 물갈이 해야 되고, 특히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래가지고는 저는 원내대표 뭐합니다 그거 패대기 치는 이런 정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부르면은 쫄띠가고
아들 뭐 주식에 용료이 간식 보내고 그따위 짓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런 난중에도, 이런 개벽하는 이런 청청벼룩의 난중에도 제일 깨끗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제가 전에 아마 한 두 달 아마 오래됐어요. 이거 저게 윤석열 대통령은 진작에 이게 뭐 국민의힘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를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하면서 동훈아 오늘 저녁 한 그릇 먹자 이래 하면 될 것을 이제는 내가 전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님 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요즘 바쁩니다. 거절당하면 어쩔 건데 지금 거절할 수도 있어.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 거야. 지금 대통령 부부 사건은, 지금 부부 관련 사건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예?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든 이런 기회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조금만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그래도, 덤태이대로 덮어 씌웠겠는데, 한동훈 대표만은 27명 속에서도 안 들어가고 아주 요만 쏙 들어 빼가지고 지금 말끔하니 깨끗하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한동훈 대표의 기회로 왔습니다. 이미 아마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오고 있고 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천재일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위험을 극복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위험을 극복하게 되면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훈아 지금 내가 이래 잘못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다고 이실 짓고 낱낱이 이실 짓고 했을 적에 머리 좋은 한동훈 대표는 뭔가 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한동훈 아니라 하원 장사가 온다 그래도 지금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하고 의료대란을 일으킨 2,000명 정원 그거 백지화하라고 최후 통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제명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압박도 하나의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가 이렇게 급하게 흘러갈 때는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기회라는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아껴서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버리고 있지만은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는 위험한 신호이지만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는 유지하고 있음을 이 수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19%, 17%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갖고 긍정평가가 19%, 17% 이래 나오고 부정평가가 72%, 70%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도 긍정률은 1% 떨어지고 부정률은 2% 높아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입 때하고 비슷한 그런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의해서 대통령 돼가지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하는 소리가 만날 하는 소리가 지지율에 연연치 않는다. 지지율이 연연치 않는다도 지금 15%대 12%대 내려가면은 국정 운영 상실 아닙니까? 상실. 그런 상황에 오고 있어요. 경상도 전 지역에서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고, 이거 내가 경상도 전 지역 불경 등 돌리고 있다고 내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주부등 전 지종 70대 이상까지도 전 연령층을 포함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44%대에서 갈리고 있는데, 보수에서는 윤석열 부정평가가 57%, 긍정은 33%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 범국민적 기대감의 대상이 범국민적인 거부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호감이 있는 게 아니고 거부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 부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밉상이 된 거예요. 곱상이 아니고 밉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또 가끔 한마디씩 누군가가 중간에 한마디씩 하는 게 또 거짓말이 또 튀어나온다. 이 신뢰까지 무너지면은 안 되지. 그러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대로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양당인 모두가 전주보다 20%씩 올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문제가 많으니까 정가 4범이 5범이 그러는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똑같다 그런 거는 이거는 진짜 정부도 아니지.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69%로서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률 33%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너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표 한동훈 긍정평가는 40%입니다. 민주당의 20%, 민주당의 이재명 긍정평가가 41%, 두 사람이 40%, 41% 비슷한데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은 내일 모레 재판을 선고를 줄줄이 15일, 25일 받아야 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줄줄이 받아야 되고, 이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 한동훈의 평가가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양당이 지금 썩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렇게 지금 이런 저쪽에 사건에 휘말리고 있으니까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잡지 못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뺐다 끼웠다, 밥도 안 먹여가지고 보내지를 않았나,
회담인지 면담인지 빨리 마치고 원내대표만 내고 쫄랑쫄랑 할 짓이야 그게. 인과응보라 했어요. 인과응보 너무 헛구구면 안 돼. 보수층에서 보인 한동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5%, 보수층이 윤석열 긍정평가는 33%보다가 한동훈 긍정평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서로 엇나가고 있다는 거야 벌써. 윤석열 지금 우리 세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로 모든 것이 교체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녹음 파일 공개 이후에 침묵 모드를 하고 있다. 당연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동훈아 빨리 들어와봐라. 큰일 났다. 우리 부부 좀 구해다고 얘기해야지. 뭐 쪽팔려서 안 하겠다고? 안 하면은 뭐 한번 그대로 견뎌보라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섣불리 대응하기가 어렵지. 이 촉새들아, 너는 어떻게 대응할래? 지금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지금 무슨 폭로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또 대통령 자신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돌발적으로 무슨 말이야 지적이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정치라 그런 거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는 아닙니다. 한 사람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한 사람만 이해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졸속 대응이라고 늦은 대응보다는 그래도 빨리 이런 대응을 해 나가셔야지. 지금 대응하지 않고 그래 있다는 거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전 야권에게 빌미를 대규모 집회에 빌미를 주고 있고 탄핵이나 특검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여기에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국민의힘이 살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묶여 있는 이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저 급류에 내려오는 저 급류를 동반 투신해가지고 동반 위험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이 묶음들을 풀어야 된다. 이거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는 이제는 연을 끊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김여사 특검이라든가 그다음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쓸만한 타이밍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힘줘가지고 얘기했던 면담인가 회담인가 했을 적에 받아들였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잠재워 나갈 수 있을 건데, 이것도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 특별 감찰관 임명하고 한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제 탄핵해야 될 파이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위기 해소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그런 것밖에 되지 않고 큰일이 생기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 큰일을 만났으면은 큰일이 생기게 되면은 아주 크게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개헌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황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독창적인 프레임을
그 전략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면적인 인사 문책에 대해서 인적 쇄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한남동이니 무슨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하고 총리실, 내각에 전면 퇴진을 해야 돼요. 특히나 여기에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조경 장관, 이조 장관, 차관, 이 사람들 전부 문책, 엄하게 문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대란 해결책으로는 2,000명 정원을 아직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2,000명 정원 전원을 백지화해야 됩니다. 백지화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도록,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뭐 협의체를 통한 이렇게 지금 잘 안 모아지고 서로 의사가 소통이 늦어지고 있는 이 협의체를 통한 그런 해결은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도 급한 걸 알고 지금 빨리 모여든다고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늦어서 안 됩니다. 의료대란을 해결을 하는 사람이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리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몰라도 국민의힘 지지라든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가져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배려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남국에 대해서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배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11월 중에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된다고 전번에 말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 문제를 꼽으면서 그 문제의식은 너무나 좋았어요. 인적 쇄신으로 인사쇄신하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을 해결하면은 의료 대란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날짜를 딱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하라고 최후 통첩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거예요. 대통령의 체민 따질 그런 차제가 아니에요. 지금 특검으로 가느냐, 탄핵으로 가느냐, 지금 뭐 임기를 뭐 단축하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거기에 빌미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체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최후 통첩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님 탈당을 해 주십시오. 자진 탈당을 뭐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들이 이 보수를,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진 방향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쪽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신 보수의 그 지도자로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도력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한동훈 당대표의 기회로 오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사라졌지만은 보수층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조직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